예, 우리 계속해서 문제 좀 풀어볼까요? 접대비 문제죠. 페이지는 113페이지네요. 39강의 113페이지 접대비 문제 중에서 4번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네요. 1번 현물 접대비는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에 의해서 접대비를 계산한다. 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일반적인 상황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데 이 규정은 지금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니까 결론적으로 맥시멈을 쓰면 이제 장부가가 잡힐 수밖에 없겠죠. 2번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인 조합 또는 단체에 대해서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접대비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그 사용인 조직한 단체가 법인이라면 법인끼리 거래가 되니까 접대비로 보는 게 맞고요. 3번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1회에 1만원, 경조금은 20만원인 거 아시죠?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것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뭐 다 맞는 말씀이고요. 4번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접대비 한도에 계산할 때 일반 수익금액에 비해서 뭐 실은 턱없이 낮게 하죠. 왜냐하면 10%로 곱하니까 한도는 매우 낮아지는 편이고요. 5번이 오답이겠는데 접대비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에 대하여 법인이 부담한 부가세 매출세액 상당액은 이걸 접대비로 봐야 하는데 보지 않는다라고 뭐 유치하게 꼬아낸 문제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가 좀 쉬는 시간에 5번 문제를 좀 이렇게 써놨는데요. 내국법인인 주 A의 10기 사업년도 접대비 관련 자료이다. A가 10기에 행해야 할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을 물어본 CTA 2010년 기출문제고요. 이게 이제 제가 왜 앞에서 이론 설명에서 얘기했던 접대비가 비용에도 잡혀있지만 자산 잡혀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규정이고요. A는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과 같이 접대비를 계상하였다라고 해서 판관비로 계상된 접대비가 2천만원, 건물로 계상된 게 1,200만원, 합계는 일단은 3,200만원으로 보였으나 뭐 300이 뭐죠? 양가로 이번에 판매비와 관리비 계상된 접대비 중에는 당사의 상품 장부가액은 500이요, 시가가 800인가 보죠. 를 거래처에 증정한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 주 A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는데 보다시피 맥시멈으로 갔으면 800만원 잡아야 하고요. 부가세 10%까지 감안해서 880을 잡았어야 하는데 차변에 580밖에 안 잡혔으니까 제가 그래서 접대비를 더 현물 접대비와의 차액인 300만원을 더 잡아놓은 거고요. 그러면 3,200이 아니라 이제 3,500이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세무조정은 없죠. 자산부채 손익의 동시누락이니까 세무조정은 없고요. 양가로 3번에 건당 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되었으며 문화접대비 해당액은 없다고 되어 있네요. 4번에 식기사업연대 접대비 한도액은 1,100만원. 이거 좀 쉽게 줬다. 그쵸? 이 부분을 꼬아내다 보니까 한도를 1,100으로 쉽게 줘서 결론적으로 한도 초과는 2,400만원의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이니까 일단은 1번, 2번,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4번 보니까 5번 볼 차례죠. 5번은 주 A는 식기 초에 처음으로 건물을 취득했으며 자 이제 갑자기 자산 감액분 문제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게 2,400의 송금불산입이라면 한도 초과를 판관비, 건설 중인 자산, 건물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는 건설 중인 자산이 없고 바로 판관비와 고정 자산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2,300만큼 판관비로 밑으로 내리고 그 이후에 건물, 그러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 없으니까 바로 고정자산으로 넘어가는데 2,300이니까 100만원만 끼워넣기로 건물을 줄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건물을 줄여야 하니까 건물에 100만원의 마이너스뼈가 나오고요. 이런 걸 바로 자산 감가상각비라고 불러서 시험에 지금까지 꽤 많이 출제가 됐었죠. 이거 저도 공부할 때 고생 많이 했는데 차라리 제목을 외워버리세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자산 감액분이라고 부른다. 보다시피 자산 감액을 100만원 했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양가로 5번에 이 건물의 취득가액은 2억입니다만 이 2억은 기업회계가 알고 있는 숫자인가요? 세법이 알고 있는 숫자인가요? 이거는 기업회계가 알고 있는 숫자고요. 세법에서는 100만원만큼 자산을 도려냈다고요. 세법상 자산은 얼마죠? 1억 9,900이니까 둘 사이에 100만원의 괴리가 발생하고 이걸 유식한 말로 자산 감액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는 세법은 기업회계는 감가상각을 2억에다가 시작을 하겠어요? 1억 9,900에 시작을 하겠어요? 2억에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기업회계와 세법에 지금 100만원 차이가 쭉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자산 감액분부터 조정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순서대로 해주셔야 하니까 이왕이면 순서도 암기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목 암기하세요. 자산 감액분 감비. 첫 번째 자산 감액분 먼저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진행하는데 공식이 감가상각비 곱하기 취득가액이나 장부가액분의 마이너스 봅니다. 자, 우리 불쌍한 중생인 아무것도 모르는 기업회계는 10기에 2천만 원인지 알고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데 야, 너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취득가액이나 장부가액은 얼마야? 너 지금 2억으로 알고 있지? 정말 미안한데 그 중에서 100만 원은 있지도 않은 자산에 대해서 네가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보다시피 얘는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요거는 감가상각비 한 거에서 미안하지만 이게 10만 원인가요?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바로 직부인하셔야겠네요. 10만 원이네. 10만 원을 직부인합니다. 그래서 요거 바로 송금불사님으로 유보로 직부인하게 되는 거죠. 자, 올해 감가상각을 처음 했는데 앞으로 이 감가상각을 2억을 1000만 원, 2천만 원 감가상각 했으니까 매년 앞으로 10년 동안 감가상각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 100만 원이 앞으로 10년 동안 10만 원씩 10번 상각되면서 반대조정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제 감가상각비도 잘 보셔야 하는데요. 회사는 지금 2천만 원 감가상각을 했나요? 2천만 원 감가상각했죠? 그럼 2천만 원을 감가상각했는데 여기에서 얼마는 직부인으로 사라집니까? 자산 감액분에 의해서 10만 원은 직부인으로 사라지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1990만 원만 감가상각을 한 셈이고요. 그 다음에 한도도 너 지금 2억으로 알고 있니? 네. 너 실은 2억이 아니라 이거는 마이너스 유보로 100만 원을 도려냈으니까 실은 1억 9,900짜리고 이거를 10분의 1을 해야 한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1억 1990만 원으로 한도는 같게 나오니까 이 감가상각비 자체에 대한 한도 초과는 없죠. 결론적으로 자산 감액분으로 100만 원 깎아내시고 이걸 앞으로 감가상각 할 때마다 10만 원씩 10번 100만 원으로 반대 조정을 꾸준히 해주시면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는 과거에 많이 기출된 유형이니까 잘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6번 문제 풀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B의 5기 사업연도의 접대비 관련 자료이다. 접대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을 물어본 CPA 2011년 기출문제고요. 이 문제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양가로 이번에 낮점에 문화접대비가 있어서 문화접대비 한도까지 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화접대비가 2014년에 사라질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2015년, 16년, 17년까지 3년을 존치시키기로 했고요. 문화접대비가 요새 실무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접대금액 중에 문화접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0.01%인가 아주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중소기업 중앙회 등을 위시해서 문화접대비를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실무에서 약간 이슈가 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2015년에 출제 가능성 높습니다. 문화접대비 잘 정리하세요. 6번 문제 풀어볼까요? 6번 문제는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B의 5기 사업연도의 접대비 관련 자료이다. 접대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을 물어본 2011년 CPA 기출문제입니다. 자, 1번 보니까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150억인데 가해보면 매출액 중 특수관계인 매출액이 50억이네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회사 접대비 해당액까지는 좀 써놓다 말았는데요. 보면 두 번째로 이제 회사 접대비 해당액이 아니라 한도를 구해야겠죠. 한도는 1, 우리 일반 한도가 있고요. 2에 문화접대비가 있죠. 이 문제는 이제 문화접대비가 있는 문제니까요. 일반 한도에 다시 양가로 1번에 기초한도가 있고 양가로 1번에 수익금액 기준 한도가 있는데 수익금액 기준이 150억인데 이 중에서 특수관계인 다시 일반하고 특정하고 하니까 특정이 지금 50억 있다고 그랬죠? 50억만큼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보시니까 전기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판매했으나 단기 매출액에 포함된 엄한 금액이 있나 본데요. 이 10억은 작년 매출액이니까 올해 매출액에서 빼야죠. 그러면 140억이군요. 그 다음에 기타 기업회 기준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매출액이 90억이 있으니까 여기 일단 90억이고요. 90억은 1000분의 2. 그러면 특정 50억이 반 잘려야겠구나. 어떻게 잘리냐? 10억까지와 나머지 40억으로 이렇게 가운데가 잘려가지고 얘는 1000분의 2, 얘는 1000분의 1. 그리고 이렇게 묶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곱하기 또 10%를 이렇게 적용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이 문제가 제 기억으로 중소기업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2,400만원. 양가로 이번에 손익계산상 접대비는 일단은 접대비 계정에는 6,500 들어가 있지만 가해보면 거래처에 현물로 증정한 당사 제품이 원가가 300이요 시가가 400이니까 440 잡혀야죠. 접대비로 계산한 금액이 340밖에 없으니까 여기 제가 타계정에 들어가 있는 거 타계정에 들어간 게 아니군요. 현물 접대비와의 차액이죠. 현물 접대비와의 차액을 제가 100만원을 이렇게 얹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회사 전체 접대비는 6,600만원이고 나에 보면 이 문제 특이하게 문화접대비가 지금 500만원이다.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기타 일반 접대비는 5,66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요 일반한도 구해보면요.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일반한도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4,260만원 나오는군요. 이 일반 한도가 4,260만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화접대비 한도는 공식이 이렇게 되죠. 미니멈으로 문화접대비 지출한 거하고 일반 한도에 몇 퍼센트를 넘을 수가 없다. 10%를 넘을 수가 없어요. 자, 문화접대비 지출한 것은 이 문제에서 500만원이었고 일반 한도가 저기 있는 것처럼 4,260만원에 10%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은 요게 잡히죠. 그러면 426만원이 잡힙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한도는 4,260만원하고 426만원을 더하니까 4,686만원이 이렇게 잡히겠네요. 4686이 잡혀가지고 여기 접대비 해당액인 6,600만원과 4,686만원에 비교를 하니까 로마자 3번에 한도 초과가 나오겠죠. 세무조정이 송금불산입이 나오는 문제네요. 송금불산입에 1,914만원 나오나요? 1,914만원이 정답 2번으로 송금불산이 잡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문화접대비까지 나와가지고 좀 많이 꼬여져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8번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8번 문제.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영리내국법인인 A 중소기업 아니고 13기의 접대비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송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할 접대비 중에서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처분되어야 할 금액으로 오른 것은 기타 사회유출이요? 일단은 한도초가 나오면 기타 사회유출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징빙도 잘못 받으면 기타 사회유출 될 수 있는 거 아시죠? (1번) A의 13기 수익금액은 300억이요. 300억 중에서 이 가운데 50억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자, 그럼 여기 50억 하고요. 여기는 250억을 일단 이렇게 한번 무작정 써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아니라고 했으니까 기초금액은 1200 무작정 써보고요. 그 다음에 또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금 일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에는 다음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가해보면 13기, 이번 기네요. 이번 기에 중단된 중단사업부분 매출액이 10억 있는데 이건 당연히 건드시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에 보면 제품 인도일이 2015년 10월 1일부터 7개월 동안이고 매월 말 3억씩 균등분할 하기로 했어요. 이거 장기할부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7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할부 매출한 제품 매출액이 9억인데요. 9억인데 단 A는 동할부 판매에 대해서 인도일 이후에 실제 회수한 금액 9억을 13기 매출액으로 집어넣었대요. 원래 3억씩 7개월 동안 되면 총 21억이 매출액 잡혀야 하는데 올해는 10월부터 3월, 매월 말 3월이니까 10월 말, 11월 말, 12월 말 3번 해가지고 아마 9억만 잡았나 본데 이거 결론적으로 9억 잡아야 돼요? 21억 잡아야 돼요? 21억 잡아야 돼요? 왜 21억인지 아시죠? 이게 지금 단기할부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도 기준 하셔야 합니다. 여기 그러면 12억을 더해야겠네요. 뭔 소리인지 알죠? 이게 그리고 특정 매출액이 아니라 일반 매출액이라고 조건을 줬으니까 12억을 더하십니다. 그 다음에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262억이니까요.
100억까지는 1000분의 2 해주고 162억에 대해서만 1000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그러면 1000분의 1 해준 거에 막판에 10%를 곱해줘가지고 한도를 줄여야겠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일반 한도가, 접대비 한도가 4,870만 원이 나오는군요. 이게 4,87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회사는 얼마를 잡았느냐? 양가로 2번 주 A의 포괄손익계산서의 접대비는 일단 8천만 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중 500만 원은 지출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아서 벌써 손불로 여기 500만 원이 지출 없는 증빙서류 손불 당했겠죠. 이거는 아예 지출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상여처분입니다. 문제에서는 까칠하게 기타 사유출로 갈 걸 물어봤으니까 얘는 상여처분이어서 답이 오시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회사는 7,500만 인정돼서요. 7,500하고 4,870가 비교해야 하니까 이것도 손불이 나오죠. 2,630 나오나요? 그리고 요게 이제 기타 사유출이 될 겁니다. 한도 초과니까. 답은 기타 사유출 구하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부금 가죠? 기부금은 왁구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왁구가 요것만 아시면 문제가 대부분 풀리거든요. 기부금 접근법. 거기 제가 표에도 만들어놨죠? 120페이지 위에 박스 안에 표 있잖아요. 이게 우리사조조합 기부금이 포함되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사조조합 기부금이 지금 당장 이번 1차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낮으니까요. 그냥 과거 방식대로 법정하고 지정이라도 제대로 하자고요. 여기 그러면 지출액 나가거든요. 지출액. 여기 한도 구하셔야죠. 한도는 얘는 기준소득금액의 50%, 얘는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 인정액에서 곱하기 10%. 참고로 기준소득금액이 제일 중요한데 얘는 차가감소득금액에서 더하기 법정, 이게 우리사주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안 나올 확률은 낮지만 지정기부금 더한 거 싹 다 뺀 거 더해서 환원시키고 이해는 안 되지만 끝에 2월 결성금 이렇게 빼가지고 기준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그리고 한도 초과 나오면 손불이요. 한도 미달 나오면 언제든지 송금 인정이 되죠. 자, 근데 1번 네모의 1단계 기부금의 총액 확정인데요. 동그라미 1번 본래의 기부금. 본래의 기부금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사업 무관하고 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이 이제 본래의 기부금이고요. 만약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되고 다만 그 단체가 기부금 대상 단체이면 기부금으로 봄.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에게 기부금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특수관계인이 기부금 단체예요. 여기다가 기부하면 특수단계인이 앞섭니까? 기부금이 앞섭니까? 보시다시피 기부금이 앞서요. 되게 신기한 규정이죠. 삼성도 뭐 리움미술관인가 이런 데다 기부 많이 할 거라고요. 그러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해서 부당행위에 걸려버리면 누가 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특수관계인이 앞서는 게 아니라 기부금이 앞서요. 동그라미 이번에 의제기부금이라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양수하거나 저가로 양도해요. 고수저도 기억하세요. 고수저도 고가로 양수합니다. 100억에 사면 될 것을 150억에 고가로 사주면 상대방한테 50억을 더 부여해 준 거나 마찬가지죠. 나는 50억 손해보고 있고 상대방한테 50억 기부한 거니까 고가로 양수하면 걸리고요. 저가로 양도하면 걸려요. 100억짜리를 100억에 팔면 되는데 60억에만 팔면 상대방한테 내가
너무 싸게 팔았으니까 나는 40억 손해본 거고 상대방 40억 이득 본 거잖아요. 이것도 또 하나의 기부금이라고 해서 의제 기부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주에 보면 의제 기부금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 비교라고 해서요. 의제 기부금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하고 걸리는 거고 부당행위는 나중에 12절에서 배우시는데 특수관계라고 하다 걸리는 거고요. 기준금액은 의제 기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30%인데 부당행위 계산은 그냥 시가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위의 사례는 시가가 100인데요. 이거를 저가양도로 60을 하거나 아니면 고가양수로 150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다시피 기업회계에서 토지를 60억에 저가양도하고 현금을 60억 받았다고 칩니다. 세법은 토지가 60억 나가지만 적어도 70을 받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100원에 70%까지 받았어야 하는데 70원을 받았어야 하는데 60원밖에 안 받았으니까 지금 우리 차변이 10원이 삐잖아요. 그 10원을 기부금이라고 한다고요. 상대방한테 받았어야 하는데 안 받았으니까 그냥 기부를 해버렸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토지 60에 처분이익이 10이 잡힙니다. 그러면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점이 기부금 10 더 잡아야 하고 처분이익 10을 더 잡아야 하니까 일반적으로 손익끼리 대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버리는데 다만 기부금 10을 더 얹어가지고 연말에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고가양수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내가 고가로 100짜리를 무려 150억에 사온 거예요. 130억까지만 사와야 하거든요. 130% 인정되니까. 그러면 현금 150에 토지 150이고요. 현금 150에 토지를 130까지만 잡아야 하고 20을 더 상대방한테 더 많이 퍼주게 된 거죠. 그래서 기부금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이중조정을 생략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죠. 보다시피 토지가 130 잡혔어야 하는데 150이 높게 잡혀 있으니까 토지를 반드시 20을 감액하는 마이너스를 합니다. 고수, 저도 중에 자산까지 건드려줘야 하는 건 고수다, 저도다? 언제나 고수죠. 왜냐하면 저 돈은 저가로 양도해버렸고 지금 내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저 돈은 아시다시피 기말 현재 자산이 잘못되어 있을 우려가 없는데 고수는 높은 금액으로 사왔기 때문에 기말 현재 나의 자산에 금액 왜곡이 있으니까 고수의 경우는 반드시 자산을 마이너스부로 없애줘야 하는데 제가 그거 예 밑에 코피해서 써놨죠. 이렇듯 고수 저도 중에서 고가양수 시에는 자산이 고가로 잘못 기말까지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송금산입에 마이너스부로 자산을 감액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보시면 현물기부금인데요. 국순당이 백세주로 기부하는 걸 현물기부라고 하는데 양로원은 노인정은 이런 걸 좋아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고아원이나 이런 데는 백세주로 기부하면 힘들겠죠. 왜냐면 애기들이 이걸 먹게 되니까. 아무튼 현물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얘는 맥시멈이 아니에요. 주에 보시면 단 비지정기부금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여전히 현물 접대비처럼 맥시멈 규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 귀속시기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 현금주의거든요. 반가로 1번에 귀속시기 보시면 현금주의죠. 동그라미 1번에 현금기부금은 당연히 현금주의. 만약 단기에 현금으로 기부도 하기 전에 미지급 기부금을 계상한다? 좀 급했구나. 어떻게 기부가 돈도 안 나가는데 미지급을 잡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미지급 계상하면 단기에 기부금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기부금은 돈이 나가야 진짜니까. 동그라미 2번. 자, 지금부터는 이제 2차형 문제 가끔씩 꼬아 나왔었는데 어음 지급 기부하면 결제일이죠. 어음으로 기부하면 상대방 땀 맞아요. 근데 수호 목적으로 어음 지급 기부일은 기부한 날이 아니라 나중 결제일이고요. 그 다음에 선급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급금으로 기부했다는 게 아니라 돈도 빠져나갔는데 차변에 그냥 깔끔히 기부금 잡으면 될 것을 굳이 이거를 선급금으로 자산 잡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는 우리가 기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 내년 기부로 미루려고요. 그래서 일단은 선급금 잡고 내년 며칠이 되면 그거를 선급금 없애고 기부금으로 잡겠다는 소리인데 이거는 그냥 지급일이 속하는 단기의 사업연도에 귀속을 시키셔야 하고요. 수표 기부금도 수표는 그냥 현금과 마찬가지니까 교부일이 귀속식인데 단 선일자 수표라고요. 날짜 빨리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결국은 어음과 유사한 성격이므로 결제일이 귀속시기가 되겠습니다. 현물기부는 증정일이고요. 그 밖에 기타 규정이라고 해서 지금 설립 중인 공익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있대요. 그럼 공익법인 하나가 설립되고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필요가지고 건물 지으라고 내가 미리 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가 귀속시기가 아니고 차기에 인가나 허가를 받은 날이 귀속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7기에 기부하기로 약정만 하고 8기에 현금 기부하죠.
7기에 미지급금으로 잘못 계산했죠. 이러면 안 돼요. 기부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왜 미지급금 잡냐고요. 잡았다고 하더라도 세법은 현금주의니까 손불하시고 내년에 그 미지급금을 혹시나 현금으로 그렇게 기부한다면 이때는 이제 기부금이기 때문에 송금산입으로 미지급금의 100의 마이너스분을 해줍니다. 2번 네모의 2단계의 기부금 분류인데요. 중요한 것만 빨리 불러드리죠. 1번 국가지자체, 2번 국방헌금 국군장병, 동그라미 3번 천재지변. 요새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로 사유가 된 날 재난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재민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4번에 사립학교 등이고요. 5번에 국립대학병원들, 그 다음에 6번에 사회복지사업, 그 다음에 7번은 뭐 그 외의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적십자사 기부금이 법정 기부금으로 가고 있죠. 양가로 이번에 지정 기부금을 보시면 다음에 비영리 단체 및 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지출한 기부금인데 1번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사업하고 달라요. 사회복지 사업은 전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사회복지법인이죠. 그리고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능대학 또는 원격대학. 3번 정부로부터 허가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그 다음에 4번 정부로부터 허가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이런 것들 다 지정기부금. 동그라미 5번에 대표주자가 종교죠. 종교도 지정기부금.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반가로 2번에 불우이웃, 지역생활사업 등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보시면 일정한 조합비와 협회비인데 사업자가 조직한 법정단체의 특별회비 또는 임의단체의 협회비, 조합비 되시면 다 지정기부금으로 가세가 되고요. 여기까지 하시죠. 양가로 3번에 비지정기부금은 종친회, 향후회, 동창회, 신용협동조합하고 새마을금고도 비지정기부라는 걸 비교하셔야 돼요. 새마을사업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비지정기부금이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3번 내문은 제가 지금 써놨던 거, 요거 다 써있죠? 이걸 다시 볼 게 아니라 주 3번, 단기 한도 미달 시 전기 이전에 한도 초과액을 2월 송금산입할 수 있는데 좀 지저분하죠? 경과 규정이 계속 있어가지고 2012년, 13년은 기부는 3년, 그 다음에 11년 이전은 기부는 이제 그때 1년이니까 요거 그래서 우리 한번 한도 미달할 때 어떻게 2월 산입 받아서 송금산입 할지도 꼭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결국은 각소를 계산하시는데 차가감소득 금액까지 구하시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 더하시고 기부금 한도 미달액 빼가지고 각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뒤에 문제를 한번 몇 문제만 대표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26페이지에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 A의 14기 사업연도의 기부금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14기의 각소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차가감소득 금액은 4천만 원이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재지변, 그 다음에 사립학교 연구비,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 사업 지출한 거. 그 다음에 뭐 끝났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예,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500. 그 다음에 법정기부금 송금한도 초과액이 900이 넘어왔답니다. 그럼 마무리하면 2개 더하면 차가감소득 금액은 이거의 50%는 숫자 맞아요? 2,750만원? 맞죠? 그러면 한도 초과예요? 한도 미달이에요? 한도 미달이네요? 한도 미달로 지금 예를 들어서 1,150만원 정도 한도 미달인데 보시는 것처럼 13기 전기에 얼마가 넘어왔냐면 900만원의 한도 초과가 넘어왔으니까 너 참 잘했다. 이번 기회에 송금산입에 900만원을 기타 영구적 차이 다시 뱉어낼 필요 없는 기타로 인정받아라. 자, 그럼 여기는 기준소득 금액이 아까 얼마였어요? 5,500만원인데 여기서 법정인 1,600만 빼는 게 아니라 1,600하고 인정받은 900까지 그러면 2,500인가요? 이거 한 다음에 10%. 한도는 그러면 300만원, 한도 초과 100만원, 기타 사유출.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문제에서는 각수 물어봤죠. 각수 어떻게 구해요? 차감 소득금액에서 기부금 한도 초과 빼기 기부금 송금 2월 송금 그러면 이제 각수가 나오죠. 차감 소득금액은 4,000 기부금 초과한 거 여기 100만원 한도 미달된 거 써먹은 거 900만원 각수는 3,200만원 맞아요? 3,200만원이 정답.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풀리죠? 이거 기부금 그냥 왁구만 잘 집어넣으면 기계적으로 풀립니다. 16번 문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C의 8기 사업연도의 기부금 세무조정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부금만 또 물어봤네요. 특이하게. 지정기부금 관련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자, 주어진 자료것 이외의 세무조정을 완료한 후에 소득금액은 4천만 원이다. 아마 근데 여기서 세무조정이 몇 개가 나오겠죠.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차가감소득금액이 이 문제는 아직 안 끝났어요. 차가감소득금액이 지금 4천만 원에서 시작했나요? 그렇죠. 4천만 원에서 시작했는데 뭔가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차가감소득금액이 움직일 거라고요. 양가로 1번 손익계산서에 국방원금이 1억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출한 거 문화예술이나 체육단체 그 다음에 다 대표이사 동창회 기부금 손볼 직부인 그 다음에 자사제품으로 기부한 것으로서 보아하니 제품의 장부가액은 500인데 시가가 800이네요. 그럼 맥시멈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기타 기부금 관련 내역입니다. 전기말 사회복지법인의 어음을 발행하고 손익계산서에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단기에 결제됐습니다. 전기에 기부금 회계 처리할 때 손불했겠죠? 이거를 이번 기에 송금산입하시면 됩니다. 이번 기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올해 거로 220을 더해야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다음 중 서울특별시로부터 구입한 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억 4천에 샀는데 시가는 1억입니다. 그러면 큰일 났네. 어디다 쓰냐. 1억 4천에 사왔는데요. 이게 1억 3천, 즉 1억에 130%까지만 돼야 하니까 이게 한마디로 1,000만 원 많이 오바된 거예요. 그러면 자산을 깎아내리세요. 송금산이 1,000만 원. 맞죠? 그 다음에 1,000만 원과의 차액을 서울특별시 국가단체죠. 여기에 1,000만 원을 의제 기부금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면요. 이게 1억 1,000, 이게 6,000. 지금 차가감소득 금액은 처음에 얼마에서 시작했냐면요. 처음에 4천만 원에서 시작했지만 4천에서 2개 빼버리니까 1,000만 원, 이거 더하면 기껏해야 1,800만 원. 맞죠? 그래서 차가감소득 금액은 1,800만 원에 더하기 법정, 우리 지정 1억 1,000에 6천까지 해서 1억 7천. 일이 커지네. 이월결손금은 없죠? 이 문제에서 이월결손금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억 8,800. 1억 8,800의 50%니까 9,400만 원. 그러면 1억 1,000 쓰니까 안타깝게도 손불 1,600만 원의 기타 사유출.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문제에서 지정기부금 물어봤네요. 야, 다 풀었는데 안타깝네. 법정 인정된 거 9,400만 원. 이거의 10%는 940만 원. 그럼 결론적으로 6,000 잡았는데 940만 인정돼야 하니까 또 손불. 5,060만 원.
소득처분 기타 사유출.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문제에서는 지정기부금 관련된 거 물어봤으니까 5,060만원, 지정기부금 관련된 거 지난 기에 어음 줬고 이번 기에 귀속시기 도래한 거 2천만원. 정답은 3번이네요. 17번 문제. 법인세법상 송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현물로 접대 또는 기부한 경우 접대비는 시가, 그 다음에 법정기부금은 장부가, 지정 비지정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접대비 맥시멈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법정기부금하고 지정기부금까지도 장부가, 그게 아니라 비지정기부금이나 특수환경에 대한 그 기부금 같은 경우만 맥시멈으로 가니까 1번이 오답. 2번 내국법인이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와 사전 서면 약정에 따른 성과배분 상여금을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송금에 산입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임원을 제외하니까 맞는 얘기겠네요. 3번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는 송금을 산입하며 그 원천징수세액은 기타 사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맞는 말이죠. 원천징수를 했다면. 4번 채권증권의 발행법인이 그 이자와 할인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지급이자 송금물산이 그리고 원천징수했다면 기타 사유출. 5번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물산입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을 장기할부 주권을 취득할 등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다면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참 말이 긴데 결론적으로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은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자, 여기까지 해서 5절 마치고요. 6절 손익의 귀속시기죠. 지금부터 이제 6절하고 7절인데 6절하고 7절에 손익의 귀속시기하고 뒤에 자산부채 평가는 전형적으로 말문제로 많이 등장했던 토픽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기 직전에 외우기 쉬우시라고 136페이지하고 137페이지에 나름대로 요약을 해왔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하도록 하시죠. 시험 보기 전에 이걸 쏙 복사하거나 찢어가지고 외우시면 돼요. 자, 우리 빈출 유형의 이번 챕터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용역 매출과 예약 매출입니다. 양가로 1번 손익인식 기준이라고 해서 반가로 1번 장기, 원칙은 진행 기준, 그 다음에 특례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 목적물에 인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 계산한 경우, 즉 예약 매출인데요. 그러면 인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요. 단기의 경우 원칙은 진행 기준, 즉 당단기 불문하고, 근데 특례로 중소기업이고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건설은 인도 기준 또는 완성 기준 적용 가능하죠. 뭐 이렇게 해서 용역 매출하고 예약 매출 다시 한번 손익 인식 기준 잘 보시면요. 원칙은 장기든 단기든 그냥 진행 기준. 근데 특례가 하나씩 있는데요. 장기에는 예약 매출이라면 그냥 IFRS가 인도 기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인도 기준.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고 계약 기간이 채 1년도 안 되는 단기 건설이면 뭐 이 진행률 쌓고 놓고 합니까? 그냥 인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소리이고요. 그 주에 보시면 용역 제공하고 예약 매출에 대한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비교인데요. 일단은 기업회계도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냐 IFRS냐에 따라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비상장 중소기업이고 단기면 인도 기준 할 수 있고 IFRS는 예약 매출이면 인도 기준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장단기 불문하고 진행 기준인데 잘 보세요. 중소기업이고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인도 기준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에 보시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에 인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즉 예약 매출을 잡았으면 기업회계는 인도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 페이지에 양가로 2번 보시면 진행률 산정인데요. 이거는 뭐 그냥 기업회계하고 큰 차이 없죠. 공사수익은 공사수익 도급금액 곱하기 잔업진행에 위해서 직전 사업료까지 입금 산입액이고요. 작업 진행률은 총공사 예정분에 지금까지 해당 사업소 말까지 총공사 누적액이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총공사 예정비는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추적한 공사 원가로 하고 있고, 반가로 4번의 작업 진행률 계산할 때 유의점이라고 해서 일단은 원가분의 원가 기준법으로 가야 하는데 단 수익 실현하고 시간 일수의 기술공사의 면적 등이 면적분의 면적으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면 다른 진행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꼭 원가분의 원가만을 고집하진 않는다는 거. 동그라미 2번 진행률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의 취득원가는 불포함. 토지를 진행률에 넣어버리면 그냥 딱 공사가 진행되는 순간 토지 금액이 분자랑 분모에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진행률이 아주 높게 나와버려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토지의 취득원가는 작업 진행률에 따라서 안분하여 송금에 산입하라고 되어 있고요. 기타 사항 보시면 작업 진행률에 의한 입금 또는 송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면 별수 없이 그 차액을 그냥 해약일에다가 한 번으로 입금이랑 송금으로 싹 다 몰아넣으라는 게 이게 지금 마지막 반가로 5번의 취지입니다.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140페이지의 문제를 계속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